네, 안녕하세요. 서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조선의 복식인 한복 때문에 중국과 여러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조선의 한복, 이 조선 복식 한복은 그 기원이나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거 중국 쪽에서 올린 건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중원의 그 왕조들로부터 계승돼서 명나라까지의 그 복식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면은 한복이에요. 전부 한복입니다. 보세요. 네, 전부 한복이죠. 그 조선시대 때 복식이랑 명나라 복식이랑 100% 같아.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가? 음, 어, 여기 보시면은, 음, 제가,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무슨 사전화가 돼갖고 교과서에 실리고 이런 게 너무 제가 봤을 땐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명나라 주원장은 서세동점 시기에 만들어진 허구 인물입니다. 주원장 신부는 홍건적의 난때 부뚜막에서 배고파서 밥을 빌어먹다가 안도망과 포보가 있다 하여 인민의 수장으로 각색시킨 역사적 허구 역사의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그냥 사전에 인터넷 쳐봐도 주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논리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5천년 중국 역사 속에서 5천년이면 우리는 단건조선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똑같이 5천년이라고 지금 현재 일단은 정식 인터넷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적으로. 자, 5천년 중국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황제들이 명멸했지만 떠올랐다가 사라졌다는 뜻이죠. 그들 중에 진정한 민중의 아들은 주원장 단 한 사람뿐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민중의 아들은 민중은 인민들이에요. 공산주의 인민들의 진정한 아들이다라는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고려를 이어서 이성계의 조선, 그러니까 AD 1392년에 조선이 개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나라도 그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생겨요. 근데 이게 너무 역사적으로 따지면 300년 이상, 400년, 500년 가는 나라들이 거기에 수십 년 차이 나는 거는 이거는 역사 꾸미기 과정에서 별 차이가 아니에요. 거의 다 똑같은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유럽, 그러니까 쉽게 구라파족이 연합해서 서아시아를 침공하고 아프리카를 침공하고 그 노예들을 용병화시켜서 아메리카를 침공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방 왕조를 침략을 해요. 근데 너무 막강하고 숫자적으로도 엄청나다 보니까 세력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쉽게 아편이라는 것을 이용해요. 이걸 사카린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근처에서 생산을 해서 요걸 조금씩 무역으로 하면서 이걸 상인들한테 팔고, 상인들한테 이거는 그냥 거저 나눠주죠. 그리고 이걸 뭐냐면은 이게 어디로 팔리게 되냐면 귀족들이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화, 그러니까 왕조를 이간시키고 붕괴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중간에 상민들이 뽕을 쉽게 지 주인한들한테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상민들이, 상인들이, 노비들이.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원래는 궁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인민들한테 가버려요. 그러면은 인민들의 파워가 세지겠죠. 사장들이 되니까 쉽게. 이 사람들은 무기까지 서구에서 지원해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는 첫 바다로 쉽게 조선의 밑에 조정 선비들이 학살당한 게 지금 왜구의 막부예요. 거기가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농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카피해갖고 대륙으로 옮겨놓은 게 지금 같은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방 왕조가 붕괴될 때 이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이간질 책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양반들을 버리게 돼요. 농노들, 그러니까 노비들이 양반들을 버리게 돼요. 세상이 바뀌었네? 서양인들 구라파 세력이 더 힘이 세네? 내가 왜 양반을 섬겨야 되지? 이러면서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념이 나중에는 들어오게 되죠. 아무튼 이 세력들이 그래서 서구 세력들은, 구라파 세력들은 이간질책을 성공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쉽게 왜구들, 지금의 일본인들은 조선식의 빨갱이들이에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성문 열어준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공로로 일본 열도를 하사를 받고 거기에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동방왕조를 중원 대륙의 조선 대륙을 다 분할시키고 아프리카 같이 분할해서 각계격파로 해서 무역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왕조가 하나가 전 대륙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무역으로 돈 벌고 싶어도 대륙으로는 진입이 힘들고, 왜? 왕조가 막 차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상으로 해서 들어와서 팔고 나갔는데 이것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서구의 말단 왕조들의 병력을 이용해서 무역상인들이 그 병력을 받는 조건으로 재정을 약속하는 거죠. 왕조들한테 후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전 세계를 유럽인들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식민사학입니다. 전부 역사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중원에서 있는 복식들은 인민들이 해방되면서 이거를 각색해서 막 화려하게 꾸미고 막 이렇게 해갖고 완전 역사성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숨기고 있다가 후대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 학자, 그리고 인터넷이 보급되니까 중국에도 젊은 깨우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덤이나 발굴된 양식을 보다 보니까 이게 조선의 한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네 복식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요점은. 근데 정확하게 엄밀히 말해서 좀 전에 전자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의 사람들은 인민해방군의 후손들이에요. 인민해방군은 조선의 농무 세력이었는데 이게 서구 세력의 동주에서 반란군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죽창이고 낫으로 오히려 선비총 주인들을 물어뜯기 시작해요. 그래서 쫓겨서 우리 조선인들은, 쉽게 조선인들은 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몰려서 나중에는 서구 앞잡이인 일본 세력이 식민지 건설을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할 때 거기에
뭐 자의반 타의반 이주 당해서 이용돼 온 거예요. 중원에 있으면 학살당하니까. 그리고 이쪽 그 좌익 계열의 가담, 나중에는 그게 좌익이 돼 버리는데, 좌익 계열의 가담에서 거기에 선봉장으로 우두머리가 다 이 조선의 그 이 깨우침을 얻은 이런 선비충이들인데, 나중에 가담했다가 인민공화국 수립만 해 주고 나중에 노비들한테 토사구팽당해서 다 공개 재판으로 다 모가지 잘려나갑니다. 다 척살당해요. 나중에 김구 세력도 밀려갖고 한반도로 온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주제국. 우리는 만주국이라고 하잖아요. 연관성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만주국이라고 우리 배워왔는데, 원래 만주국이 아니라 만주제국이에요. 대한제국이랑. 이거 바지국가입니다. 이미 조선은 패망했고, 그 왕조의 친인척 또는 그 자식들 데려다가 볼모로 갖다 놓고 끌어다 궁인들 그 양쪽 국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주제국도 만주인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거 정신병자들입니다. 거기 조선인들이 이 한반도와 만주의 그 건설 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조선이 성립되니까 거기에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족보 학렬을 따지면은 만주제국도 이게 조선인이라는 게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인용을 할 때, 관료로 채용할 때 족보를 버리게끔 했다고요. 그래야지 이걸 갈라놔서 다른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에서 쉽게 벼슬에 진출하지 못한 관료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 그 희망을 품고, 나라는 이미 패망했으니까 새 나라 그 만주로 또 향해요. 한반도는 이미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박정희, 그리고 백선엽 장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채호, 뭐 무슨 헛소리들 하는 재화사학자분들도 계신데요. 신채호는 쉽게 친일한 사람이에요. 만주제국의 역사를 꾸며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추종하고, 이 사람이 기자조까지도 없다고 부정하는 바람에 완전 중간에 중시조되는 어르신 그냥 모가지 잘라놓은 놈이 바로 이 단재 신채호라는 사람이에요. 역사 재단사라고요. 이 정신들 좀 차리고, 좀 전체적인 이 역사의 흐름을 좀 깨우쳐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우리 민족은 히말라야, 그러니까 곤륜 산맥도 히말라야 그냥 하나예요. 그게 하나, 히말라야 해마로 지역에서 대홍수로 인해서 거기에서 거주하다가 물 빠져내리면서 파미르 쪽,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갈라졌지만 주세력이 파미르를 거쳐서, 파미르에 거친 이유는 거기 타클라마칸 그 사막에 물이 안 빠지고 댐같이 이렇게 알 둥지 모양 같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어업 생활하고 수렵 생활하고 거기에서 꽤 많은 시간 동안 거기에서 거주를 했었다고요, 저희가. 우리 조선 구리족 조상님들이.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타클라마칸이 붕괴가 돼 버려요. 물이 동쪽으로 빠져갖고 이게 저수지 이런 댐이 그 터지듯이 터져버려요. 그 물줄기 따라 오다가 홍산 문명에서 안착했다가 석기 시대를 그러니까 고한국 시대가 하나라예요, 마지막. 그걸 멸하고 단군조선이 들어서는데 이게 설임금이에요. 이 사람이 설임금이라고요. 우리 직계 조상님이에요. 지금 신라사, 백제사, 고구려사 이거 다 식민사학이에요. 한반도에 쪼개갖고 집어넣고 일본이랑 엮으려고 고구려사를 다시 가야사로 해갖고 가야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요거 대륙이랑 연관시키냐고 이 식민사학을 또 하부에다 또 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마한인데, 전체적인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해서 타클라마칸, 히말라야, 파미르, 타클라마칸을 경유해서 홍산 문명 지역 그쪽 언저리로 이동했다가 석기 시대, 옥기 시대를 마감하고 이 전 세계의 지금의 문명, 금속 문명의 창시를 한 게 단군조선이에요. 이 단군조선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금속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저리에 거주한 게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가 한반도와 대륙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데요. 한반도는 옛 산동반도예요. 옛 산동. 지금 산동 지역 하면 저기 황해를 건너서 산동 지역을 얘기하지만 거기가 아니라 한반도가 원래는 산동이고 지금 황해가 그 이집트 나일강 유역처럼 거기가 아주 긴 이게 황하예요. 근데 해수면 상승으로 이게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산동 지역의 고라니와 한반도의 고라니는 똑같아요. 예전에 한강 건너 다니듯이 고라니는 수영을 매우 잘하는 동물이고 고대에 거의 최초로 아마 방목해 키운 동물이 아마 저는 고라니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면 순한 야생성이 별로 없어요, 고라니는. 그리고 고기 맛도 좋고 가죽도 쓸만하고 이거 구리족이 키웠던 그 동물이에요. 그래서 마을도 자주 내려오고 밭도 내려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친밀성이 있다고요. 이게 지표 동물이에요. 이게 같이 붙어 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그 지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요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 동이의 옛 지역 하면은 지금 한족이라고 하는 이 중국인들은 이 산동반도 쪽을 동이 터전이라고 그래요. 왜? 그거를 이 한반도로 해놓으면 그 역사성을 뺏겨버리는 걸 얘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산동반도에다 동이하고 옆에 상나라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는데 그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연도까지도 포함돼서 이 지금 중원의 산동반도 지역에서 이 C자형 요 지역으로 해서 이 C자형 반달 모양 초송달 엎어놓은 것 같이 되는 요 모양 지역이 동이의 본 터전입니다. 나중에 여기 정착해갖고 동쪽에 정착해서 여기가 터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한사를 왜곡시켜서 아예 거론도 안 하는데 마한사는 서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도의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온갖 묘는 한반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원 대륙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대로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거 유튜브에 그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보고 좀 역사 의식을 좀 깨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홍산 문명, 그러니까 단군조선,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나라 윗대조가 홍산 문명의 주체이고, 이 사람들이 상나라가 단군조의 중앙국인 주상국이에요. 그리고 부상국이 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서아시아는 지금 저 유럽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다 아시아예요. 단군조 때 제을 단군 때 그 동생 아우가 기자이고 기자가 옛 고토인 그 북방, 왜 거기서 이동해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방의 시베리아 전 거의 지역과 귀방 땅은 모퉁이 땅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한반도 일대 열도와 만주와 산동반도 이 C자형을 이 코너 꺾인 지역을 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방과 토방을 하사받고 북방에 자유롭게 유목민족을 하던 지금의 유럽인종의 조상이 되는 조상이 아니죠. 모계 조상이죠. 모계 조상들을
교화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의 유럽인보다 더 원시적이고 털이 많고 털북생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마한 사람들은 털이 많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한의 전체적인 그 인민들을 얘기하는 거지 왕조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 마한사를 쪼개서 이 신라, 백제, 고려에서 한반도에다 다 전부 집어넣은 거고, 또 신민사의 이 가장 결정적인 게 만주와 한반도는 일본 식민지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 지도를 오려서 거기에다가 대륙의 그 단군사, 그러니까 고대사를 오려서 거기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실린 만주 지역으로 이렇게 그려서 한반도까지 해서 이걸 고구려 또는 뭐 단군조선, 고조선 이렇게 해서 그 지도가 있는데 그거 신민사학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무슨 백제 담론이에서 뭐 저 열도 지역까지 뭐 지배했었다니 이런 것도 근세의 그 식민지 그 지배권을 정당화하려고 고대사를 그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 그 백제사는 전라도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충청도랑. 백제사는 일본사로 따로 떼어낸 거예요. 마한사에서 카피해서 따로 떼어낸 거예요. 만약에 백제사가 전라도나 충청도 분들의 역사라면은 후손이라면은 일본인과 단 30% 20%라도 대화가 통해야 돼요. 안 통하잖아요. 마하네 후손입니다. 마하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우리 팔도 사람들은 마하네 후손들인데 식민지 시대 때 요 기자도인 이 기국의 옛 그 산동 영토였던 이 해수면 상승 이전의 그 영토였던 한반도로 축소시켜서 이주시켜 놓은 겁니다. 물론 여기도 조선 땅이었기 때문에 원주민 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는 신민사학의 틀에서 좀 벗어나는 그 교단에 계신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좀 그, 그 세뇌당한 세뇌 머리를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복은 이거 읽어보시고 이렇게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복은 상나라 단군조선 궁궐 안에서 입던 복식입니다. 우리가 궁중 사람이에요. 왕을 호위하고 사대부 그 명문가 사람들인데 학살당하다시피 해서 한반도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 궁궐 복식을 지금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지금의 저 중국인들은 이걸 권한을 가질 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인민해방군이랑 양반이랑 같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인민을 해방시킨다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